그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끝을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끝난 건지 아닌 건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보낸 메시지에는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습니다. SNS에는 접속한 흔적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핸드폰도 쓰고 있고 다른 사람과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에게만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연락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한 건 이겁니다. 싸운 적이 없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말이라도 했을 겁니다. 마지막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 사람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상황에서 이상한 결론을 내립니다. 아직 끝이 아닐 수 있다고, 돌아올 수 있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끝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잠수가 이별보다 잔인한 이유입니다. 잠수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연락이 끊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답장이 점점 늦어집니다.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길이가 짧아지고 약속을 잡자는 말에 구체적인 날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즘 바빠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당신은 그 변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바쁜 거라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은 시기가 안 좋은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러다 어느 순간 연락이 완전히 끊깁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당신이 보낸 것입니다. 읽지 않았거나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시간이 멈춥니다. 차단도 아닙니다. 삭제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잠수의 가장 특이한 점입니다. 문이 닫힌 것이 아닙니다. 문이 열린 채로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말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그 사람이 갈등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을 것을 압니다. 올 수도 있고 이유를 물을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으면 상대의 반응을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이 관계가 당신이 생각한 만큼 무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이 관계는 매일 의식하는 것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생활의 일부 정도였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무게가 다르면 끝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당신에게는 정식으로 끝맺어야 할 관계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어도 괜찮은 관계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별 통보 없이 그냥 연락을 줄이다가 멈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이 이 관계를 끝낸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고 완전히 끝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남으니까.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혹시 다시 외로워지면 그때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보류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그 사람의 계산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끝을 말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책임이 당신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로 오겠습니다. 잠수를 당한 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독특합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별을 당하면 슬퍼할 수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는 무엇입니까? 이별입니까? 이별이 아닌 겁니까? 아직 관계가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끝난 겁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잠수가 주는 진짜 고통입니다. 끝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애도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확실히 끝난 것에 대해서만 슬퍼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을 확인해야 비로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는 장례식 없는 상실입니다.
사라졌는데 끝이라는 확인이 없으니 당신의 마음은 그 관계를 계속 열어둡니다. 읽다만 책의 결말이 궁금한 것처럼 끝맺지 못한 관계는 당신의 생각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현실에서 겪는 것보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시나리오로 더 많이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무거웠나?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나? 혹시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나? 이 시나리오들은 하나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들을 사실처럼 느끼고 사실처럼 아파합니다. 그래서 SNS를 확인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접속 시간을 봅니다. 누구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누구와 사진을 찍었는지, 거기서 단서를 찾으려 합니다. 찾아도 답이 없고 찾지 못해도 불안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 나머지는 전부 당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층 더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끝이라는 말을 왜 이토록 필요로 합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이 넘었다면 그것은 이미 답입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대답입니다. 행동이 말보다 정직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행동을 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하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니 아직 끝이 아니다. 이 믿음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완결에 대한 집착입니다. 열린 문을 닫아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두려운 것은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두려운 것은 스스로 끝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기다림이 전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기다림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끝을 말해줄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연락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지 설명해줄지 사과할지는 당신의 영역밖에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열어둔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릴 것인지 스스로 그 문을 닫을 것인지 그 선택뿐입니다. 잠수는 잔인합니다. 떠나는 것보다 끝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더 잔인합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것은 끝을 알려주지 않은 사람 대신 당신이 스스로를 그 자리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문을 열어둔 채 떠났습니다. 당신은 그 열린 문을 보며 아직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내려야 할 결론을 미루고 있습니까?